네, 전에 ORM 관련해서 이제 그 템플릿 형태로 이제 표 형태로 우리가 출력하는 예제를 해봤었는데요. 이제 그거를 이제 REST API 형태로 구성하는 걸 이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제 킷은 여기 있는 주소로에 있는 거를 이제 내려받아서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강 전에 진행했던 내용을 잠시 보여드리면은 일단 먼저 세팅을 좀 해야 되겠네요. 세팅하는 것도 같이 이제 보시면 되겠죠. VNB에서 가상환경 설치를 하고요. 가상환경 설치됐으니까 가상환경 진입을 하고 이제 패키지들 설치를 할게요. PIP 업그레이드를 해줄게요.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은 이제 뭐 미리 해두면 이제 버전 맞추기는 이제 좋을 겁니다. 장고를 설치를 하고요. 아마 지금 상태에서는 별다른 모듈이 더 추가된 게 없기 때문에 장고만 이제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장고 설치만 돼 있으면은 실행이 될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도 그냥 이제 기존에 있던 거 그대로 별 차이점이 없으니까 이제 런 서버만 해주시면 이제 확인이 될 겁니다. manage.py 런 서버 해서 이제 이번에 어떤 내용을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어드민하고 EX 두 개 URL이 이제 있죠. 어드민은 이제 관리자 URL이니까 이제 굳이 지금은 확인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EX하고 all 하는 거를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런 사용자 모델을 따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거기에 이제 쭉 이렇게 데이터를 넣었었죠. 저 같은 경우 이제 106명의 데이터가 이제 DB가 이제 들어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이제 그리고 이제 스코어 올 스코어 올이었구나. 맞죠? 뭐 몇 가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보면서 다시 볼게요. 제 서버는 잠시 닫고 EX라는 이제 앱에서 이제 뷰를 보시면은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겠죠. 이제 더미 크리에이트 요 함수만 이렇게 이름만 보면서 확인해 봅시다. 더미 크리에이트는 이제 그냥 우리가 예제 데이터베이스 유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만든 그 포인트죠. 그 포인트고 스코어 테스트 데이터 얘는 맞죠? 역시 스코어라는 객체 모델 이제 스코어 모델이 있죠. 여기 스코어 모델이 있습니다. 모델에 보면은 테스트 유저 따로 만들었고 저희가 이제 그 유저를 이제 1대 다로 이제 상승은 포링키로 이제 만들어진 이제 모델이 따로 있습니다. 그 모델을 생성하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통계 관련 예제를 해보려고 이제 만들었던 부분이네요. 그리고 이제 올뷰는 아까 봤던 페이지입니다. 전체. 여기서 유저를 보고 싶으면 그냥 유저를 하고 스코어 보고 싶으면 여기서 스코어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쿼리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이런 포인트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인 데이터 맞죠? 그 데이터 조인을 하기 위한 부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이렇게 만든 목적은 스코어 조인을 잠시 볼게요. 스코어 조인 하면 이렇게 맞죠? 이제 조인된 이제 서로 이제 연관된 데이터 1대1로 연관된 데이터가 이렇게 테이블과 옵션 이제 태그를 이용해서 이제 구성을 했어요. 이제 가장 간단한 이제 그 크루드를 이제 구성하기 위한 이제 그
그 크루드를 구성해서 이제 내가 쿼리를 좀 직접적으로 눈으로 좀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 근데 실제로는 이제 일단 레스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장고에 내장되어 있는 레스트 프레임워크입니다. 이제 우리가 백엔드와 이제 프론트엔드가 있는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백엔드는 장고로 구성을 하고 이제 프론트엔드는 Vue.js로 구성을 해요. 이제 Vue.js도 되고 뭐 리액트도 되고 앵글라도 되고 세 가지가 이제 프론트 그 엔드 그 프레임워크가 세 가지가 비슷한 컨셉이다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돼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될 때 사실은 여러 가지 두 개를 연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해봤을 때 이제 개발을 할 때 이제 장고에 뷰 템플릿을 하나씩 연결을 하게 되면 조금 복잡해요. 그러니까 뷰 문법과 그 장고의 파이썬 템플릿 문법이 이제 충돌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뷰에서 쓰는 여러 가지 이제 임포트 되는 파일들을 장고에서 설계하기가 물론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좀 복잡하고 꼬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할 때 이제 백엔드와 프론트엔드를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싶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구성을 하면은 뭐가 되죠? 이제 각자 개발 단계에서 구현이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프론트 엔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장고 상에서 이제 템플릿을 뷰나 리액트로 구현을 하게 되면은 이제 뷰나 리액트 하시는 분들이 장고가 돌아가는 어떤 로직을 어느 정도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는 상태 혹은 좀 미숙한 상태에서 진행하게 되면은 이제 그 템플릿이 장고 상에 올렸을 때 작동을 안 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다시 그 코드를 다시 그 장고 상황에 맞게 구성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좀 각자 백엔드는 백엔드대로 이제 프론트엔드는 프론트대로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사실 이제 그 서로가 이제 서로가 소통하는 창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러면 창구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그 소통 형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요거에 이제 일반적인 그냥 A고 이제 프로그램적인 보통 우리가 이제 엔드 포인트죠. 백엔드의 엔드 포인트. 그리고 형식은 이제 그 프로토콜. 이제 그 데이터를 주는데 어떠한 목적의 데이터를 어떤 형식으로 전달을 해주겠다 하는 약속들을 보통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하죠. 좀 큰 범위에서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면 요 두 가지를 조금 더 이제 표준적으로 맞죠? 요 소통하는 창구를 우리가 창구와 소통 형식을 표준적으로 제시를 해주겠다 혹은 구현하자 라고 하는 게 이 REST API의 이제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창구 위치와 이제 어떤 문서를 주고받을 거다, 입력되는 문서는 뭐고 출력되는 문서가 뭐다만 명확하게 제시가 되면 이제
서로 신경 쓸 필요 없이 어찌 보면은 제가 했을 때는 그 항상 이렇게 그 독립적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다리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프론트 페이지가 짜져야지 이제 다음 내가 이제 뭔가 확인하고 진행할 수 있고 이런 상황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독립적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은 그냥 이제 나는 나대로 저는 백엔드 주로 구성해서 백엔드대로 쭉 진행, 엔드포인트랑 프로토콜 잡아서 이렇게 쭉 진행해서 구성하고, 이제 프론트는 그 프로토콜과 엔드포인트 문서가 있으니까 그 문서를 보면서 그 형식과 이제 포인트에 맞춰서 주소에 내가 원하는 형식에 내가 원하는 방식의 그 요청, HTTP 요청만 주면은 딱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API 형태, 그러니까 큰 범위로 보면은 API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웹상의 함수처럼 작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웹상에서 작동하는 함수다, 이렇게 작동하는 때. 그래서 요게 조금 더 요즘 더 이제 그 가볍게 이제 진행되는 게 이제 그 서버리스 이제 그 API죠. 서버리스 API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딱 기능만,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제 뭐 템플릿도 필요 없고 그냥 글자만, 텍스트만 주고받아, 확실하게 인풋 아웃풋만 주고받아주면 된다 라고 할 때 굳이 서버를 구성하지 않고 요 작동만 이제 되게끔 만들기도 하죠. 여기 이제 그 AWS나 이제 그 클라우드 시스템들에서 많이 서비스하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과외이고, 그래서 왜 REST API처럼 구현을 하려고 했는지 이제 참고가 되시면 좋겠어요. 장점 위주로만 얘기하는데 단점은 그겁니다. 이제 그 사용자 인증이나 보안적인 부분을 따로 이렇게 구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장고가 이제 자체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로그인이나 로그아웃 이제 그 인증 부분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그냥 몇 줄이면 끝나는 일인데, 이제 이걸로 하게 되면은 이제 제가 볼 땐 토큰 방식으로 이제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부분에는 이제 신경을 쓰긴 해야 됩니다. 네, 어차피 이제 서로 독립적으로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소통할 때 이제 서로가 서로를 확인하는 방법에서 조금 더 그 신경을 써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요거는 이제 요 REST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서로 따로 간다는 이제 구조에서 나오게 되는 이제 그 결과겠죠. 이제 그런 건 이제 알고 계십니다. 그건 진행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오늘은 이제 객 방식으로 이제 데이터만 보자 하죠. 기존에는 이제 템플릿의 표 형식으로 하던 걸 어떻게 이제 그 JSON 형태로 그래야 보다 이제 웹과 웹 사이에, 웹과 이제 어플리케이션 사이에, 어플리케이션은 뭐 컴퓨터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고 앱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하면은 앱을 만드는 이제 뷰나 리액트에서 앱을 포팅하는 데서도 굉장히 좀 깔끔하게 이제 되는 게 있습니다. 어차피 그 앱으로 들어가면은 토큰 인증을 써야 돼요. 이제 장고에 이제 세션이나 그 기본 인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토큰을 써야 돼요. 앱으로 하시려면.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좋다라고 생각 들어서 이제 진행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해보죠. 자, 가상환경 진입 확인하시고요. 따라와지겠죠? 네, 녹화하시면 제가 말을 잘 중간에 이제 나중에 편집을 할 거니까 괜찮아요. 조금 필요하면 그 질문하고. 그래. 자, 인스톨 할게요. 자, 장고 REST 프레임워크 그냥 쭉 이어서 써요. 이거는 뭐
장고 레스트 프레임워크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됐고요. 이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는 이제 장고 설치할 때 기본으로 설치된 패키지들이고 여기 따로 이제 장고 레스트 프레임워크 설치가 되어 있죠. 자, 항상 뭔가 이렇게 패키지를 설치하고 우리가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세팅에서 잡아줘야 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이름은 ORM으로 잡았으니까 ORM에서 ORM 세팅즈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레스트 프레임워크 여기 2가 빠졌네. 그렇죠? 프레임워크 해주시면 되고 이제 그 인증 부분은 오늘 안 다룰게요. 인증 부분은 좀 복잡하니까. 자, 일단 오늘 요것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만 세팅즈에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첫 번째로는 이제 대체를 하나씩 하는 거예요. 저희가 올뷰 있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쿼리를 가져와서 그 쿼리를 여기 이 템플릿에 렌더링을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템플릿 렌더링 빼고 우리가 그냥 그대로 가져오자. 그냥 제이선 형태로 이제 입출을 받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먼저 이제 그 REST 프레임워크의 뷰를 써야 되기 때문에 REST 프레임워크의 그 뷰를 쓰게 되면은 이제 그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서 요런 게 조금 더 그 표준화가 잘 돼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요청을 넣어야 되고 데이터는 이제 키랑 데이터는 어떤 값을 넣어야 되고 하는 게 조금 더 명확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뷰라고 항상 템플릿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건 API 뷰를 가져오시면 돼요. 자, 함수 형태로 이제 뷰를 꾸미셔도 되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클래스 형태로 이제 꾸밉시다. all 뷰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클래스. 자, 얘는 이제 API 뷰 위에서 이제 임포트 시켰던 거를 이제 상속을 해야 되고요. 자, 몇 가지 세팅들이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API 뷰에 디펜던스 들어가 보면은 여기 이제 세팅들이 미리 잡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 뭐 보시기에는 좀 그렇긴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꼭 보셔야 될 게 여기 커미션 클래스. 지금 이 엔드포인트는 어떠한 사용자들한테 그룹들한테 오픈할 거냐 하는 게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 어세이션 클래스 요거는 이제 그 인증 부분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허락하는 부분이고 인증하는 부분입니다. 요거 두 가지를 주로 많이 보셔야 될 거고 이제 다른 거는 이제 그 상속해서 이제 구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여기서 상속을 해야 되는 것이 보통은 이제 지금 get 방식으로 상속을 받아야 된다. 이제 get 요청에 대해서 지금 이제 모든 이제 어떻게든 이제 지금 get 요청으로 들어오면은 그냥 모든 사용자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구분합시다. 이거 이름으로 all user view 이렇게 이름 구분해야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이미 이 API 뷰라는 클래스 안에 get이라는 이제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는 어떤데 사용되는 함수다, 실행되는 함수다. 이제 이 엔드포인트에 get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실행되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좀 이거를 이제 그 함수로 짜셔도 되고 이제 클래스로 하셔도 되고 두 개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넣어야 될 이제 매개 변수들은 이제 넣을게요. 뭐 요청 다 넣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두 개입니다. 이제 나 자신의 객체, 인스턴스와 이제 지금 들어온 요청값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항상 뷰를 이제 여기 이제 뷰를 만들 때 단계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이제 쿼리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로 접속했을 때 나는 어떠한 쿼리, 데이터베이스 어떻게 만들어서 이제 전달해 주겠다. 요거를 이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유저에 대한 거니까 여기 맞죠? 테스트 유저의 오브젝트에 all 좀 전체 다 가져와라. 또 전체 다 보여줄 거예요. 자, 쿼리를 구성했어요. 자, 그 다음이 이제 이게 이제 그 REST API 익히시는데 제일 좀 그 벽이 있는 부분인데, 자, 이 쿼리를 가지고 시리얼라이저를 구성한다 이 말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HTTP 통신에서는 사실 실제로 객체가 이제 완전히 로우한 레벨에서는 객체가 전달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스트링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면은 객체를 쭉 풀어서 스트링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야 돼요. 요 단계를 안 거치면은 이제 객체를 그냥 알아서 전달하게 되면은 좀 그 순서나 혹은 섞이는 문제나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고, 그런 거 외에서도 사실 이 단계를 거쳐야지 조금 더 명확하게 요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스트링이라는 게 절차적으로 푼다는 그런 말씀이 그렇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막 구조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씩 그냥 차례대로 이렇게 쫙 한 줄로 나열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리얼라이저라는 말 자체가 그 시리얼이 이제 직렬이라는 뜻이거든요. 막 이렇게 여러 개 이제 막 섞여 있는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을 쭉 줄 세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줄을 세워서 이제 HTTP 통신에서는 그 줄 세운 거를 차례로 착착착착 넣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구성을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물론 꼭 그렇진 않아요. 근데 거의 강력하게 추천한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파이썬이라는 언어 자체가 거의 이제 시작부터 객체에서 끝나서 끝날 때까지 객체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ORM을 쓰는 것도 전부 객체 형태로 쓰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ORM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쓰는 시리얼라이저도 객체 형태로 이제 이 시리얼라이저를 구성을 하겠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시리얼라이저를 구성을 하죠. 시리얼라이저는 보통 이제 다른 파일에 이제 구성을 합니다. 이제 구분해서 저장을 해요. 그러면 ex 폴더에 new 파일에서 serializers.py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임포트 시킬 게 REST 프레임워크에 임포트 serializers를 가져와야 되고요. 그리고 DB를 이제 DB 모델을 많이 쓸 거니까 저희가 구상한 DB 모델을 이제 전부 다 가져오게 해봤자 2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시리얼라이저는 뭐냐면 여기서 쓸 시리얼라이저. 그렇죠? 뭐 유저 올 시리얼라이저. 유저를 전체로 보여주고 싶은 시리얼라이저다 라고 하게 돼요. 그러면 시리얼라이저를 하나 만들어 보죠. 올 유저 올 유저 시리얼라이저고, 이제 시리얼라이저 안에 모델 시리얼라이저를 이제 상속을 받아옵니다. 자, 이건 이름인데 이름에 이렇게 시리얼라이저 웬만하면 이렇게 보통 많이 이렇게 붙입니다. 좀 길어도. 왜냐면 구분이 돼야 되니까. 자, 간단하게 시리얼라이저 세팅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제 메타 클래스를 세팅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 안에. 그럼 우리가 쓸 모델은 이제 테스트 유저라는 모델을 쓸 거다라고 선언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필드죠. 이제 어떤 필드들을 쓸 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테스트 유저를 만들 때 유저 네임이라는 필드가 있었고, 퍼스트 네임이라는 필드가 있었고, 레스트 네임이라는 필드가 있었고, 그리고 이메일 필드가 있었죠. 자, 기본적으로 요것만 세팅해 주시면 이제 시리얼라이저가 요 모델과 필드를 이용해서 쭉 이제 직렬화, 이제 그 데이터 쿼리를 입력을 받겠죠. 쿼리를 받아오면은 그 쿼리를 가지고 쭉 이 원칙대로 직렬화를 해줘서 그 직렬화된 이제 스트링, 그러니까 문자열이죠. 문자열을 이제 뱉어줘요. 자, 알겠죠? 이렇게. 자, 그럼 돌아옵시다. 이제 시리얼라이저가 만들어졌으니까 올 유저에 대한 시리얼라이저가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시리얼라이저를 이제 써보죠. 자, 시리얼라이저는 이제 그 전에 쓰려고 하면 이제 가져와야 되겠네요. from.serializer import all 이제 전체 가져오겠습니다. 자, 어떤 시리얼라이저가 있었냐면은 우리가 all user 시리얼라이저가 있었죠. 자, all user 시리얼라이저에 생성을 할 때 초기값으로 우리가 이제 전달을 만들고 이제 내용 맞죠? 유저가 내용 자체입니다, 맞죠? 전체 유저에 대한 그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개의 이제 저렇게 리스트로 된 그 쿼리셋에 대해서는 우리가 many true 옵션을 이제 넣어주셔야 돼요. 그럼 시리얼라이저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리스폰스를 해야 되는데, 리스폰스는 이제 REST 프레임워크의 리스폰스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framework.response에 import response
REST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쓰는 그 리스폰스, 그러니까 이제 그 장고에서는 보통 HTTP 리스폰스, 뭐 JSON 리스폰스 이렇게 이제 만드는데 조금 더 얘는 이제 요거 이제 통합적으로 이렇게 REST에서 써요. 그러면 유저와 시리얼라이저를 통해서 시리얼라이저 데이터를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돌려주겠다, 보여주겠다. 그러면 첫 번째 인자로는 데이터를 넣도록 하죠. 데이터.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만든 시리얼라이저의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스테이터스 코스 이제 요게 있는데 이거는 꼭 이제 필수는 아니에요. 이제 스테이터스를 세팅하면 지금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이제 200을 주면 되겠죠. 그죠? 여러 가지 뭐 컨텐츠 타입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만 일단 이제 한번 봅시다. 그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아까 인증 부분이었죠. 인증 부분 조금 넣죠. 미리. REST 프레임워크에 어소시에이션 퍼미션으로 해볼게요. 퍼미션즈 allows any. 요거는 이제 요 엔드포인트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허락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allows any 하면 이제 모든 사람애들 누구든 이제 들어와서 볼 수 있게끔 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클래스에서 퍼미션 클래스에서 이제 우리가 allows any를 이제 넣어주면은 이제 누구든 들어와서 이렇게 get 방식의 요청을 넣을 수 있는 엔드포인트가 됩니다. 다른 방식도 비슷해요. 포스트나 풋도 여기 이제 메소드에서 이제 보여줄 쿼리를 구성하고 그 쿼리를 이용해서 시리얼라이저를 구성하고, 그럼 시리얼라이저를 구성할 때 보통 이렇게 클래스 형태로 이제 구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시리얼라이저의 데이터, 이렇게 점 데이터 속성에 들어가서야지 그 직렬화된 그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전달해 주겠다. 전달해서 어떻게 뷰 형태로 REST에서 미리 준비된 뷰 형태로 이제 쏴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앱이나 웹 프로그램이 받을 때는 받는 입장에서는 보통 그냥 JSON 코드로 받게 되고요. 이 데이터를 이제 사용자가 그냥 웹에 직접적으로 쓰면 뷰 형태의 템플릿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동시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편하죠. 자, 그러면 뷰 쪽에 구성했으니까 우리가 뷰를 연결할 이제 URL 해야 되겠죠. all user API 라는 이제 그 URL로 들어갈게요. 그럼 all user view를 이렇게 연결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됐습니다. 맞죠? 한번 서버를 실행해서 한번 걸려볼게요. 저희가 EX에 all user API 대문자, 소문자 구분 다 하네요. 자, 요거 떴죠. 이제 항상 이제 URL에서 그 클래스를 요걸로 줄 때는 이제 클래스 명 자체만 주는 게 아니고 asView라는 함수를 실행해서 그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전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asView
클래스는 asView라는 함수로 그 URL에서 연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른 건 지금 다 함수예요. 맞죠? 요거 위에서 만든 전부 함수니까 바로 그냥 직접 실행한 방식이에요. 근데 얘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객체를 하나 생성해서 그 객체가 이렇게 그 동작하게끔 만드는 로직입니다. 그래서 asView라는 함수가 그렇게 돌아가게끔 하는 시작을 잡는 함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확인을 해보면은 시리얼라이저 클래스를 설정을 해야 되는 것 같네요. 시리얼라이저 클래스는 올유저 시리얼라이저 할게요. 메타 모델 속성이 이제 미싱이다. 한번 봅시다. 자, 모델. 여기 모델 즈가 아니고 모델입니다. 요거. 네, 메타 쪽에. 네, 메타 쪽에 모델로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작동이 됐네요. 맞죠? 자, 이렇게 하면은 쭉 이렇게 모든 유저에 대해서 이렇게 말고 텍스트 형식으로 이제 JSON 형식으로 봐도 되고 이렇게 쭉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잘 고정했습니다. 이 URL을 대문자를 섞었으니까 좀 귀찮네요. 맞죠? 소문자로 앞으로는 쓸게요. 그냥 얘만 좀 이렇게 쓰고. 자, 간단하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 부분이 명확하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엔드포인트는 뭐다? 이 URL이다. all user API라는 URL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모든 유저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고, 그 형식은 이런 형식으로 딱 이제 출력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페이지입니다. 그렇죠? 훨씬 더 명확하고 깔끔해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시리얼라이저를 수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자, 시리얼라이저를 들어오고요. 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추가해야 될 정보가 있네요.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자, ID는 거의 반드시 필요할 거예요. 자, ID 필드도 넣읍시다. 이 ID는 그냥 원래 기본적으로 주는 ID는 그렇죠. 딱 이렇게 차례대로 추가되는 대로 그 순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PK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아이디가 이제 출력이 돼야 될 거예요. 자, 새로 고침해서 확인하면은 이렇게 아이디가 추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셨다면은 간단할 거예요. all user에 대해서 이렇게 구성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다른 데이터베이스인 다른 모델인 요 스코어
이제 점수에 관련된 요 모델에 대해서도 저 all score라는 이제 포인트를 만들어 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하실 거예요. 그죠? 이제 그거는 한번 직접 한번 구성을 해보시죠.